취득시효 이제 보겠습니다. 취득시효는 예, 출제 비중이 있는 파트죠. 예, 한번 볼까요? 우선 취득시효를 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득시효란 예, 물건 또는 권리의 점유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진실한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를 일정 기간 했어요. 점유를 일정 기간 했는데 이 사람이 소유자는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점유를 했는데 그 점유가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계속이 되면 소유권이 취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상태를 예,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 이건 좀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셔야 돼요.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나 제187조의 예외로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럴까요? 이 245조가 우리 취득시효 규정인데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건 우리가 물권 변동,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나눴죠? 예,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외 법률 규정이죠. 예,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 같은 경우에는 등기가 성립 요건이다. 기억하시나요? 즉 법률 행위 플러스 등기까지 있어야지 예,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취득시효 배우잖아요.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법률 행위인가요?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배우면서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한다고 했죠. 필수적 요소로 한다고 했죠. 근데 취득시효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시효에 의해서 소유권이 취득되는 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고 법률 규정, 그 이외 이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은 뭐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등기가 없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취득시효 규정을 보니까 245조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긴 하지만 등기가 없어도 된다? 아닙니다. 등기를 요하는 물권 변동이죠. 등기를 요하는 물권 변동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 부동산 취득시효가 규정이 되어 있고 동산 취득시효가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만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단지 우리 시험 특성상 동산은 별로 안 중요하겠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그럼 우리는 부동산 취득시효를 공부를 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점유 취득시효가 있고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점유를 하면 취득하는 거고 이 점유 취득시효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점유만을 요건으로 취득시효를 적용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취득시효 대상이 여러분들 혼동하시는 게 소유권 취득시효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소유권 파트에서 취득시효를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시효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게 뭐죠?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도 취득시효가 대상이 됩니다. 단지 이 용익물권의 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
이게 필요가 없겠죠? 예,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구체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취득 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권리도 대상이 되나 소유의 의사가 필요 없겠구나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부동산 취득 시효고 지금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 그래서 여러 분 봤어요. 예. 점유 취득 시효는 점유 기간이 20년 기억하시죠? 근데 이 20년은 단독적으로만 20년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점유의 승계가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유의 의사 평원 공연한 점유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지금 점유자가 자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점유를 하면 어떤 추정을 받죠? 점유의 모습이 어떤 추정을 받나 이 소리입니다. 이제 197조에서 나왔던 거죠. 이게 뭐였죠? 예, 자선 공평 해가지고 소유의 의사, 예, 자주점유, 선의, 공연, 평온한 점유 이게 추정을 해주잖아요. 점유에. 그래서 보면 이 세 가지는 추정이 되죠.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점유자는 나는 20년 동안 점유를 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점유가 20년이 안 될 때는 점유의 승계를 주장을 해가지고 이 20년을 입증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네,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볼게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 취득시효와 다르게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재가 돼 있어야겠죠. 그런 상태에서 10년의 점유 기간이 10년이고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조금 더 요건이 추가되죠. 단지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재됐기 때문에 등기 기간이 좀 짧습니다. 점유 기간, 등기 기간. 이 10년은 점유 기간이기도 하지만 등기로 기재된 기간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그러면 이거 추정되고 이거 추정되고 이거 추정되죠. 그런데 추정 안 되죠. 그죠? 이건 추정됩니다. 무과실 추정 안 되죠. 지금 이것은 추정됩니다. 무과실 추정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10년. 이 등기부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은 등기부를 보면 되니까 뭐 입증 같은 게 별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 10년의 점유기간 또는 등기기간, 그 다음에 이 무과실인 것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렇습니다. 이제 대략적인 것들을 봤으니까 다시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볼게요. 245조 볼까요? 지금 취득시효 중에서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말고 점유취득시효를 보는 겁니다. 245조 1항 볼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뭐라고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한번 살펴봅시다. 원칙적으로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타인 명의의 부동산이어야겠죠. 자기 명의가 되어 있는데 취득시효를 주장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 명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중에서. 그런데 여기서 좀 혼동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그러면 타인 소유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타인 소유 부동산을 타인 명의 부동산이나 타인 소유 부동산이나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갑이 A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이 등기를 위조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등기를 받아왔어요. 현재 등기 명의는 을로 돼 있죠. 근데 점유는 이 사람이 그냥 계속 하고 있어요.
그죠? 뭐 이런 관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봤죠? 이런 경우에? 아, 갑이 이런 경우에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지. 배웠잖아요. 이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원칙적인 모습인데 현재 등기는 을로 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등기 말소 청구권을 입증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등기 말소 청구권을.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차피 내가 지금 계속 점유를 하고 있는데 점유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당연히 이 사람이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했으니까 평온 공연한 상태가 유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점유 상태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아유 귀찮다.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은 지금 소유자예요, 소유자.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소유자인데 지금 점유취득시효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명의 부동산이긴 하죠, 지금. 지금 을명의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소유는 갑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는 일치를 하는데 타인명의 부동산이 타인 소유 부동산인 게 일반적으로 일치를 하죠.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보시고요.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일부. 이것은 본 적이 있어요. 부동산의 일부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예,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가능하죠? 이거 어디서 배웠죠? 뭐 제가 기억에는 뭐 일물일권주 이런 데서 배웠고 그 예외로서 배우기도 했고요. 여러 번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을 하려면 근데 요건이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구분되는 어떤 객관적인 이 구분에 대한 징표가 계속적으로 존재를 해야 합니다. 취득시효 기간 동안에. 그래서 써놨죠, 제가.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해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기에 울타리를 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내 소유야 해가지고 계속 점유를 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도 시험에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그럼 이 공유지분,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그 취득시효가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공유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동산을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유하면 이거 어떻게 이 부동산을 공유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동산 전체를 그 지분 비율만큼 점유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점유를 하는 겁니다. 공유를 하는 것은 전체를 소유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지분만큼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유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유하는 거 2분의 1 지분이라고 합시다. 지금 2분의 1씩. 그러면 부동산 이렇게 2분의 1씩 이런 거 아니에요. 공유 이런 거 아닙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려봐야겠네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부동산을 그 지분만큼 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2분의 1씩 그 공유를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갑의 그 지분을 O라고 하고 을의 지분을 X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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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O, OX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전체에 걸쳐 있는 거예요.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왜냐하면
물건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물건 하나죠. 하나에 대한 소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이 물건이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분이 2분의 1씩 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쭉 퍼져 있다는 겁니다. 물건에.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유 지분의 취득시효가 가능하면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2분의 1 공유 지분을 취득시효로 취득했어 하면 이 전체를 점유를 해야 돼. 전체를 내가 공유 지분자로서 점유를 했어. 이렇게 하면 공유 지분 취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포인트는 전체에 대한 점유가 있을 때 공유 지분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지분이 이 물건 전체에 깔려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우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요, 국유재산 봅시다. 국유재산 하면 국가 소유 재산이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국유재산은 이렇게 나누죠. 행정재산, 일반재산 이렇게 나눠집니다. 뭐가 조금 더 국유재산 같나요? 위에 게 좀 더 국유재산 같죠? 행정재산. 쉽게 얘기해서 그냥 관공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 국도 이런 거 있잖아요. 국도 이런 거, 이게 국유재산이겠죠. 그래서 이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 관청, 하천, 도로, 한강도 국가하천이죠. 이런 재산에 대해서 취득시효로 개인이 이걸 취득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국유재산이 꼭 이런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인데 매각이나 교환이 가능한, 즉 어떤 거래가 가능한 거죠. 거래가 가능한 재산들이 있대요. 그 재산을 뭐라고 하느냐? 일반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을 해두세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볼까요?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이것은 그냥 상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어차피 우리 나중에 집합건물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보실 텐데, 지금은 그냥 상식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도 있겠죠? 이게 이제 해서 딱 아파트예요. 이렇게 하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가 그러면 한 100세대라고 해봅시다. 100세대고, 이 100세대 아파트에 이 부지가, 아파트 부지가 1만 제곱미터라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 100세대의 평수는 다 똑같아요. 가장 흔한 33평이라고 해봅시다. 똑같습니다. 지금 모든 평수가 다 똑같은 단지예요. 아파트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101호에 살고 있습니다. 101호에 살고 있는데, 이 101호 살고 있는 갑이 물건을 처분해요. 그죠?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팔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파나요? 이 부지 부분도 같이 파나요? 여러분은 이거를 판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냥 같이 팔게 되는 겁니다. 이 갑이 자기 이제 소유로 딱 자기의 어떤 그 영역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아파트 그 실내 101호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하고, 이 전유 부분을 소유를 하는 걸 구분 소유라고 합니다. 구분되어 있죠. 구분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물일권주의 예외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지금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걸 구분 소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을 처분하면
이 대지 부분. 이 대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세대 1만 제곱미터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100제곱미터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면 이 전유 부분을 파는 건 당연하지만 이 100제곱미터의 지분도 같이 판다는 얘기입니다. 이 100제곱미터의 지분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대지 사용권이라고 해요. 대지 사용권. 이렇게 구분 건물에 있어서 용어가 뭐 전유 부분, 이 부분 뭐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다음에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는 걸 구분 소유라고 하고 이 대지 부분에 대한 자기의 지분, 이걸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대지 사용권 이것을 이 전유 부분이 처분되면 대지 사용권도 같이 처분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또 설명드릴게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전유 부분도 있지만 또 뭐가 있죠? 공용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계단을 자기 독자적으로 소유하는 거 아니죠? 전유 부분 아니죠? 101호 아닙니다. 그죠? 계단.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도 엘리베이터도 공용 부분 맞죠? 뭐 이런 거 공용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을 때 분양을 딱 받았어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이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그 계약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전유 부분이랑 공용 부분이랑 이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 이 공용 부분을 별도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공용 부분을 자기가 난 전유 부분 여기 살고 있는데 내 공용 부분도 있지. 내 공용 부분만 팔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101호 소유자가 당연히 공용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죠? 101호 소유자가 전유 부분만 갖고 공용 부분을 안 갖고 있으면 계단 같은 거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101호 소유자가 전유 부분에 전세를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공용 부분을 이용 못하는 전세권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용 부분만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 처분에 그것도 따라가는 거예요. 공용 부분 처분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했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처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거 처분하면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놓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걸 이해를 하신 상태에서 읽어봅시다.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과 대지 사용권, 이게 독자적으로 취득시효 대상이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전유 부분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공용 부분에 20년간 점유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공용 부분은 내가 소유권자 이렇게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전유 부분 사람들이 다 공용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지 사용권도 마찬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보시고 책을 봅시다. 그러면 훨씬 더 이해를 쉽게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 부동산을 그죠? 대상으로 하나 그죠? 타인 명의 부동산이 원칙적으로 대상이죠. 근데 자기 소유 부동산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성명 불상자의 소유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건 판례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판례를 봅시다.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에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즉 현재 소유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무슨 점유취득시효에 점유겠어요. 자기 그냥 소유권 행사지. 그죠? 할 수 없다. 다만 그 상태에서 타인 명의로 소유권 변동이 됐대요. 그러면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된다고 볼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유권 변동이 되면 타인 명의 부동산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점유가
개시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2번 볼까요? 시효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서 타인의 소유권을 승계 취득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취득 시효를 배우고 계신데 취득 시효는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그래서 원시 취득이란 게 뭐죠? 예, 그래요. 승계 취득이 아닌 거. 자기가 한마디로 제일 첫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되면 기존에 있던 어떤 권리관계가 싹 소멸됩니다. 취득 시효 완성 당시의 시점으로 다 소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원시 취득입니다. 지금 취득 시효는. 그래서 원시 취득이니까 타인이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이 특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 취득시효 대상이지만 설령 특정이 안 돼 있더라도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이렇게 건네받는 취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명불상자의 소유물, 즉 딱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람이 아닌 이런 경우에도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가 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3번 볼까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특정 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에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부분을 계속 점유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 소유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어서 취득시효에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이게 토지가 있어요. 특정 부분,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이만큼을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갑이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특정 부분을 매도하면 어떤 방식을 취해야죠? 우리 배웠는데 이런 경우에는 분할을 한 다음에, 그죠? 분필 절차를 거쳐서 분필 등기를 해야죠. 한 다음에 쪼개가지고 이 부분을 넘겨줘야 돼요. 물론 계약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매매 계약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넘겨주려면 이렇게 분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좀 게을렀나 봐요. 그래가지고 을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네가 이 부분 취득해. 네가 이거 사용하는데 그냥 등기부에는 분할 절차 이런 게 힘드니까 등기부에는 우리 공유로 기재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등기부에 공유로, 이게 지금 2분의 1, 면적이 거의 2분의 1 해가지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등기부에 공유가 기재되어 있어요. 갑을 공유가 이 부동산을, A 부동산을 갑을이 공유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로는 이 부분은 갑이 소유를 하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 을한테 팔아버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특정 부분을 타인한테 매도했어요. 근데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의 일부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예요. 공유 지분 등기를 해준 겁니다. 매도 대상에서 제외된 지금 이 부분, 지금 갑이 소유하는 부분 계속 점유를 해요. 갑이. 그죠? 여기만 팔고 여기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 점유는 갑이 자기 소유물을 점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시효의 점유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읽어볼까요? 이는 토지의 특정 부분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을이 매수를 했죠. 지금 특정 부분을 매수했죠. 매수한 자가 등기부상으로는 전체 토지 일부 지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고, 즉 공유 지분을 등기받았죠. 격려받고 매수 대상인 특정 부분을 점유. 을이 이 부분을 점유하는 건 을의 자기 소유물 점유죠. 그래서 을이 이 자기 소유물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점유가 아니란 겁니다. 자기 물건 점유하는 거예요. 갑이든 을이든 이런 상황에서.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으로 환지 예정지. 환지, 여러분, 환지 이제 부동산 공법 시간에 나오는 얘기인데,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죠? 이렇게 봅시다. 환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공부 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거예요. 근데 환지라는 것은 이게 환이 교환할 때 할 때 환자예요. 그래서 토지가 되게 막 삐뚤삐뚤하게 막 이런 토지가 막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막 좀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이 어떤 소유권 자체 이 경계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토지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바꾸냐면 뭐 이런 식으로 탁탁탁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직선으로. 이게 토지구획 정리 사업인데 환지 과정에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해줘요. 아, 네가 지금 본래 네가 여기 지금 소유자인데 나중에 환지가 되면 이 부분을 네 소유가 된다. 이걸 알려줘야지 이 구획 정리 사업 하더라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내가 내 토지가 나중에 이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먼저 이제 환지가 끝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먼저 사용 수익할 수도 있겠죠. 환지라는 것은 한꺼번에 팍 돼가지고 전체 그 토지에 대해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시행을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시간적 차이 때문에 미리 환지 재정지 그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용 수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환지 예정지 부분을 점유를 했어요. 이게 자기 소유 토지죠. 자기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유는 취득시효 점유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리고 환지 예정지에 대한 점유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성질이 같죠. 자기 소유물, 자기 소유 지금 점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를 점유한 것은 취득시효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볼 수 없죠. 이것도 다 설명했고요. 그럼 부동산 일부 봅시다. 이것도 설명했습니다. 일필 토지의 일부 대상이 되죠. 그러면서 뭐죠? 구분되어서 울타리가 계속 존재를 해야 한다. 어떤 부분인지 알아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공유지분 봅시다. 공유지분 보니까 시효로 부동산의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차이를 한번 보셔야 돼. 이건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특정 부분입니다. 특정 부분의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시효 취득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다 그냥 그려볼까요?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시효 취득했어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에는 그 특정 부분이 그자의 점유에 속하다는 걸 인식하기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계속 존재해야겠죠. 그죠? 그 부분이니까 지금 그 토지의 일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를 해야겠죠. 방금 위에서 봤던 건 내용이죠. 그러나 토지의 2분의 1 지분은 자주점유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타주점유로 전 토지를 점유를 했다는 경우로 지분권을 시효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객관적 징표가 계속 존재할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것도 이거죠. 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2분의 1 지분 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전체 토지를 다 점유를 해야지 2분의 1 지분 취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 지분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이 갑이 이제 동그라미고, 뭐, 같이 공유를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위에랑 다르게, 위에는 특정 부분을 취득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전체를 지분으로 취득했다고 주장을 하는 경우죠.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딱 구분될 필요가 있나요? 없죠. 어차피 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갑이 이 전체를 점유를 하는 것은 반절은 자주 점유로서 점유를 하는 거고 반절은 다른 공유자 타주 점유로서 점유를 하는 거죠. 소유가 의사가 없이 점유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토지의 2분의 1 지분은 자주 점유로, 그쵸? 자기 점유, 자기 소유 의사로.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타주 점유로 전토지를 점유했어요. 전토지를 점유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2분의 1 지분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2번 봅시다. 이번에 1번.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해서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거 봤죠? 봤습니다. 건물이 있으면 이 부지는 누가 점유를 하는 거죠? 이 소유자가 점유하는 겁니다. 설령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소유자가 점유하지 않더라도 이 소유자가 이 부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부지 역시 원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것도 봤죠? 미등기 건물과 그 건물의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아니지만 이 부지를 점유하는 예외적인 사람이 된다고 했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자 아닌 자는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한 자로 볼 수 없다. 그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공유자 중 일부만이 점유를 하고 있대요. 일부만이. 건물의 부지는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갑, 을 중에서 갑만이 그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부지도 갑만이 점유를 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고 설령 을이 그 건물을 점유를 하고 있지 않냐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을이 이 건물의 공유자로서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자는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까요? 건물의 부지는 공유명의자 전원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해 건물의 공유 지분은 같은 비율로 공유자들, 그러니까 이 갑, 을이 둘 다 시효 취득의 주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이 설령 점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 부지에 대해서 시효 취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로 지분 비율로 그 공유들에게 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됐고요. 이제 구유재산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아주 쉬운 질문이죠. 그죠? 판례를 볼까요? 원래 일반 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에 일반 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바뀌는 순간 안 됩니다. 이제는 어떤 사적 거래의 대상이 안 돼요. 아시겠죠? 5번 볼까요?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계속 점유한 경우에도 농지도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 이것도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토지랑 좀 다른 취급을 해줍니다. 농지는 경작자, 경자유전 들어보시나요? 경작자가 밭갈 경자잖아요. 밭을 간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한다 이 소리입니다. 경자유전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격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이 아닌 사람이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를 못하는 게 원칙이나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그게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농지를 계속 점유를 한 경우에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농지법에 보면 이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지법에 보면 이 경자유전 원칙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엄격하게 유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집합권을 지금 봤죠? 한번 볼까요? 줄친검만 위주로 봅시다. 전유 부분, 101호. 101호입니다. 대지 사용권, 그 대지 부분 사용권. 일체성.
아, 이게 전유 부분 처분하면 대지사용권 같이 처분되는구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 이제 집합건물법 나중에 배우는 이 법에서. 그리고 나아가 대지사용권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한다고 그랬죠. 아까 1만 제곱미터 이 대지면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 100세대 같은 평수다. 그러면 100제곱미터를 대지상용권으로 갖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 비율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봅시다.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동 점유하여 그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구분 소유자들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지분을 보유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안은 그런 거겠죠. 이 대지를 원칙적으로 이 구분 소유자들이 소유를 하는 경우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없었나 봐요. 그죠? 소유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지금 뭐 101호부터 해가지고 뭐 1501호 이런 사람들이 다 계속 그냥 사용을 했어요. 이 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유 부분에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지분 비율로 그 대지 지분권을 취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외적인 판례겠죠. 그죠? 자기 대지에 건물을 지어야 맞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분쟁이 있었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봅시다. 2번. 예, 이것도 주신 부분으로 볼게요. 예,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 예, 공용 부분이다. 이번엔 공용 부분. 예. 전유 부분, 즉 101호랑 계단이랑 분리처분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그런데 공용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한다면 어떤 사람이 계단에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걸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한다면 갑자기 그 사람이 공용 부분을 취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용 부분이 전유 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죠. 그 사람이 갑자기 이거 내 거야. 이제 공용 부분이 아니라 자기 거래요. 전유 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죠. 그러면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소유의 이제 다 봤습니다. 대상을 다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요건 뭐죠? 그 대상. 타인명의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을 뭐라고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한 경우죠. 그래야지 점유취득시효가 요건이 이제 다 구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추정되는 거 다 추정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다 추정돼요. 그래서 취득시효를 부정한 측에서 이 사람 점유는 소유의사 없었어. 이렇게 해야지 추정받은 쪽이 괜히 나서서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판례 봅시다. 점유자가 점유계좌 신청 시에 법률 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부동산을 무단 점유했대요. 이게 뭐였죠? 이것도 배웠던 건데 부동산을 절도한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악의의 무단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다. 이 얘기죠. 우리 점유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배웠죠. 간접 점유를 통해서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된다. 그죠? 배웠던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이 뒤에 20년간 계속된 점유 이쪽은 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